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진신매매의 최준배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요. 반도체 관련주가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월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6조 넘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고 있는 종목이 또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무서운데 너무 거세요. 네. 예, 전기전자 업종만 보면은 직전 거래일까지 20거래일 중에 하루만 빼놓고 무려 19일을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를 했고 그 대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렇게 많이 파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하루만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거래일 중에. 네. 근데 하루 빼고 다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예. LG전자입니다. LG전자. 예,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장기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그 투자 대상은 좀 아니었다. 무겁다고 느낄 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일단 회사 자체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 2020년 넘어서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그 세계 1위였죠. 그 월풀을 매출액에서 제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유럽의 최고 자동차 부품 회사 마그나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면서 전기차 쪽으로도 부품으로도 확실하게 이제 진출을 시작을 했고요. 거의 모든 사업에서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럼 왜 그렇게 안 됐냐?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20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네. 삼성전자가 약 한 880% 정도 상승을 했고요. 8배가 넘게 거의 9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200 ETF에 만약에 넣어놨으면 코스피 200 ETF만 넣어놨어도 2배가 넘게 예, 상승을 했습니다. 216% 정도 올랐고 근데 LG전자가 어느 정도 올랐냐? 109% 올랐습니다. 109%. 예,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은 지수도 못 따라가는 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근데 거기에 그럼 배당이라도 좋냐? 배당도 낮습니다. 그 배당 수익률도 삼성전자가 한 2% 이제 뭐 초중반 이제 특별 배당이 있었을 때는 훨씬 더 높았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도 이제 2% 초반까지 이제 나오는데 LG전자 1%가 안 됐습니다. 자, 주가도 안 가. 배당도 배당도 아쉬워. 안 줘. 네. 이게 LG전자 주주 입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LG전자 주가 흐름을 살짝 짚어주셨는데 몇 년 사이에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좀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20거래일 중에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다. 가장 좀 상징적인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필두로 외국인의 거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독 LG전자만을 담은 이유, 그 배경이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러면 LG전자를 왜 담았을까를 LG전자를 왜 살까를 네. 이렇게 연속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뭐가 그동안 문제였나? 요거를 먼저 살짝 좀 짚고 주가가 하락한 넘어가도록 이유에 하겠습니다. 대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LG전자 보면은 실적이 그동안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뭐 올해는 뭐 4조 예상되고 앞으로 더 잘 될 거 아니냐?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LG전자 실적의 절반 이상을 그리고 모니터와 이 TV 스크린까지 하면은 60% 이상을 올리는 부분이 HA랑 HE 부분인데 이 부분 실적이 상반기 1, 2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에는 실적이 좋은데 3,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다. 이런 계절성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물론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5조 정도 까먹었다. 그리고 2021년에 공식적으로 휴대폰 사업부를 접지 않았습니까? MC 사업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실 중요한 건 뭐 계절성이 있건 뭐가 어떻든지 간에 돈을 계속 잘 벌고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데 LG전자가 경쟁하는 업체들이 만만치 않은 LG전자가 세계 1등 맞습니다. 가전에. 그러나 정말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들을 두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만 해도 월풀과 경쟁하죠. 유럽 시장에서 독일 명품 가정 밀레와 경쟁하죠. 네. 거기에 또 보쉬도 있고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보쉬가 월풀을 인수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정말 강력한 경쟁사가 또 탄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이 빠른 시장에서 누구랑 경쟁합니까? 하이어 스마트홈이랑 경쟁하죠. TCL이랑 경쟁하죠. 이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LG전자가 5%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장은 하는데 더디고 영업이익률 5% 안 나오고 네. 그리고 그동안은 MC 사업부에서 2021년까지는 무려 5조를 까먹었고 그랬던 이유가 있는데 이게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자, 뭐 때문에 사느냐? 왜 이렇게까지 매수를 하는지. 예, 네. 예, 맞습니다. 일단 LG전자의 그 계절성이 실적의 계절성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누가 뭐래도 주식을 사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LG전자 개별로 봤을 때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2조가 돌파될 걸로 시장에서 일단 보고 있고요. 그 LG전자는 사실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이런 그 자회사들의 실적도 보고 네. LG전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개별로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 지배주주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올해 확실히 그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초로 LG전자 개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2조 정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그러한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확실한 성장의 부분이 있다. 이 천천히 성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두 가지 성장의 부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웹 OS라 그래서 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휴대폰 기능이 좋아집니다. 아이폰은 어떻습니까? iOS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폰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TV는 그런 거 없냐? 있습니다. LG OS 있습니다. LG OS. 예. 근데 이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 뭐 그 성장이 뭐 이렇게 그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시각에서 네. 최근에 잠깐만 LG전자가 TV를 몇 대 팔지 1년에? 2,000만 대 정도를 팝니다. 근데 그중에 한 90%가 스마트 TV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잠깐만 이 기계가 매년 2,000만 대씩 팔리고 올해는 지금 올해 정도 2억 5천만 정도 때 2억 5천만 정도까지는 전 세계 이제 TV가 깔려 있는 겁니다. LG전자 TV가 앞으로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3억 대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웹 OS가 다 탑재되는 거고요. LG전자의 웹 OS가 거기에서 뭘 하냐? 그 웹 OS를 통해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G 채널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컨텐츠를 제공하고 광고를 받습니다. 네. 이 시장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 8월 달에 LG전자 사장이 그 포럼에 나와서 이 시장이 우리가 훨씬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투자자들한테 해줬습니다. 자, 천천히 성장하는 기업에서 빨리 성장하는 부분 하나가 생긴 겁니다. LG전자 그 웹 OS 부분, 웹 OS요, 스마트 네. TV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일단 그래 그거 좋다. TV가 팔리고 거기에 매년 2천만 대씩 더해주는 게 좋은데 그럼 뭐 더 다른 거 없냐? 또 다른 모멘텀 호재는 예, 없냐? 네. 있죠. 지금 LG OS 그 웹 OS를 현대차 그 최신 그 차량들에 탑재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동차에. 예, 네. 맞습니다. GV80 그리고 GV80 쿠페 그리고 G80 그리고 EV3까지 LG OS가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질 건데 여기에 제네시스에도 들어가네.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에도 들어가네. 사실 이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이 시장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그 선점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좀 있던 시장인데 왜냐하면 BMW가 아마존을 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마존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근데 현대차에서 LG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까? 이러한 그
플랫폼과 이러한 플랫폼과 컨텐츠를 가진 업체들이 완성차에 탑재가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계가 늘어나는 겁니다. LG 채널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계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네. TV에서 자동차까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이 훨씬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죠. 약 한 2달 전에. 그 공조기 부분입니다. HVAC라 그래서 이 공조기 부분인데 이 공조기 시장은 사실 굉장히 사업자들이 많고 네. 이 더미넌트한 시장의 플레이어가 없는데 이 시장에서도 LG전자가 직접 사장이 나와서 굉장히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연간 15%씩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1조를 2026년, 2027년에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천천히 성장하는 기업에서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가 지금 보는 게 맞는가? 성장이 더 빨라진다면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러한 시각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웹 OS가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더 확대돼서 이제 현대차, 이 자동차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냉각은 사실 네. 이제 그 반도체가 꺾이면서 그 데이터 센터의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력 기계 부분도 사실 주가가 한번서 뭐 조금 꺾였긴 하지만 네. 그 부분도 아직까지 그 공조기 부분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면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계속 저는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LG전자 중에 좀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두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LG전자에 대한 모멘텀 많이 설명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네, 앞으로의 전략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일단 네. 두 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네네. 구독 과정이 늘고 있다. 아, 요즘 요거 과정도 굉장히 구독을 중요한 하죠. 거고요. 네.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 400만 원짜리 그 냉장고 한 대를 팔 때 일시불로 팔면 400만 원인데 그거를 4년 또는 6년 구독으로 팔면 450만 원, 500만 원까지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영업이익률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떠한 품목들이 구독 과정으로 잘 나가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게 할 거는 LG전자의 대주주가 주 LG입니다. 근데 주 LG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월 달에 우리가 LG와 LG화학 지분을 시장에서 LG전자와 LG화학 지분을 시장에서 LG전자 2천억, LG화학 3천억을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공시를 할게요. 공시를 하고 30일 안에 끝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선수들 사이에서 프랍 데스크 사이에서 주판을 한번 튕겨보는 거죠. LG전자 하루 평균 거래대금 얼마 돼? 한 500억 정도 나옵니다. 한 30일 정도 보면은. 네. 근데 잠깐만 2천억을 30일 안에 산다고? 그러면 하루에 70억씩 사야 되는 겁니다. 약 한 70억씩. 자, 하루에 12% 이상을 네. 거래대금을 지주사가 사준다. 이거 그리고 그 계획까지 공시한다. 그러면 이게 가겠구나. 그래서 PBR1까지는 단기간에 노려볼 수 있겠구나 하는 시장의 일종의 그러한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PBR 뭐 트레일링으로 보든지 그 포워드로 보든지 앞으로 한 10%에서 많으면 20%까지 업사이드가 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언제 나오는지 3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공시가 나오고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LG전자였습니다. LG전자에 대한 모멘텀과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최준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